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기출 수업이죠.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필수적인 커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유형편, 이론편이고 두 번째가 기출편입니다. 근데 연고대를 보통 동시에 준비하죠. 일부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한쪽에만 있을 때는 뭐 어느 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출 수업은 연대 고대 그래서 고대 기출을 연대 기출보다 좀 먼저 공부하기를 권하긴 합니다. 물론 뭐 2달 정도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대 기출 문제는 요약형이 들어있다. 우리가 보통 이론편에서 배울 때 요약을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그게 고대 1번 문제 400자 요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대 1번 비교도 저절로 좀 해결되고 그래요. 하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서 순서 바꾸는 것이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권장상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 책으로 수업을 하고요. 심판입니다. 이번 2023학년도 대비 11년째 편입이 논술이 도입된 게 2012학년도 연대부터니까 그때부터 기산하면 우리가 편입 논술이라고 했을 때 11년 진행했고 여러분 12년째인데 고대 같은 경우는 다르죠. 고대는 2018학년도에 들어왔으니까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년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년 연속 현재 기명 편입에서 합격생, 수강생 최다 기록하고 있죠. 특히 뭐 합격생이 거의 대부분 제 수강생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는 게 좀 빠르죠. 고대 문제 어떻게 나오냐 2022학년도 볼까요? 사회논술입니다. 1번 요약형 400자 요약이 들어가 있죠. 2번은 평가 아니면 설명입니다. 요거는 워딩이 조금 좀 특이하긴 했었죠. 제시문 1회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술하죠. 때에 따라서는 해결책을 쓰시오 라고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닙니다. 제시문 1을 읽어보면은 불평등 해소 방안이 이미 나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그래서 그 최저임금제라는 불평등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문 1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해결 방안을 2, 3, 4를 바탕으로 한번 논술해봐 이런 뜻인데 요 논술하라는 요 표현은요 모든 논술 문제 다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대동사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제시문 2는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논술은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도표 나온 지는 2년 됐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근데 상관없죠. 연대 2번, 자, 연대 사회논술 어차피 도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연대 사회논술 도표는 2016학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 2012학년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현재는 연대 사회논술 그리고 고대 사회논술에서는 도표가 나온다. 고대 인문도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출제됐는데 도표가 없었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답을 못해서 그렇지 고대는 인문사회 특징이 딱히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연대랑 좀 달라요.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2019부터 2021까지 고대 문제 보다시피 1번은 요약형이고 2번은 설명평가죠. 설명과 평가는 비슷합니다. 풀이 방법 비슷해요. 물론 결론은 평가하고 설명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거는 자기 견해입니다. 2020학년도에 한 번 나왔습니다. 원래 고대가요 수시논술 보면은 자기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특히 입장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게 한 번 나왔습니다. 수시에서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도 이제 또 붙어 있죠. 제시문 2가 도표로 납니다. 귀염둥이처럼 딱 숨어 있어요. 그 연대랑 조금 다른 점이죠. 인문은요 최근 문제가 몇 개 없죠. 2021과 2022가 없어요. 왜 그럴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요약형 똑같죠. 2번 평가 아니면 설명. 이거는 둘 다 평가죠. 평가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대 1번은 무엇이다? 요약형. 2번은 적용 분석 구조. 적용 분석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게 평가하고 설명이에요. 평가 설명. 그리고 2020학년도에 자기 견해도 나왔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문제가 이렇게 확인되면은 좀 편하죠. 참고로 연대까지 잠깐 보시면은 연대는 연대 편입할 때 상세해 보겠습니다. 1번 비교죠. 고대 2번과 연대 사회논술 2번 비슷해요. 그리고 얘들 도표도 나오죠. 그래서 연대 고대 2번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좀 다르죠. 얘들은 보통 분량 없지만 1000자료 정도 보는데 고대는 1번이 400자, 2번이 1400자 이렇게 못 박아놨죠. 인문도 한번 보시면은 작년 인문 1, 2번 모두 연대 인문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1번은 비교잖아요. 2번은 설명평가죠. 비슷합니다. 도표가 나오죠. 빨간 색깔. 그죠? 그리고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연대 인문의 1, 2번이 모두 비교 나온 지가 4년 연속. 어쨌든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죠? 고대 논술 수업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수업 방식이죠. 일단은 강의입니다. 강의는 밴드로도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3시간이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2회차씩 진도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가겠죠. 8주니까 16개. 물론 모든 회차가 2회차를 다 나가지 못하니까 어쨌든 매주 여러분이 기출문제 2회차씩 풀어나간다. 그래서 과제는 쓰기로 가는데 이 과제도 물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2개씩 나가 이게
하나는 쓰기 과제, 그리고 그 쓰기 과제 한 것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해지 강의하겠죠. 그리고 신규 문제 이렇게 해서 2개씩 나가고, 우리가 그 고대 기출은 2018부터 지금까지 5년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문사회니까 곱하기 2 하면 10개죠. 10개 중에 다시 또 인문이 2번 없었습니다. 2022, 2021. 그래서 2개 빠집니다. 10개 중에 2개 빠지니까 8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고대 편입 기출 문제는 8개입니다. 8개인데 수업이 어떻게 8주인데 매주 2개씩 나가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고대 수시논술에서 지금 현재 편입과 아주 흡사한 문제만 엄선 아주 엄격하게 선정해서 그래서 2달치 수업을 완성을 합니다. 첨삭은요, 일단은 현장 대면 첨삭이 원칙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상황이 만만치 않죠. 오늘도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또 폭증하고 있다는 말 나오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가라앉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도 2, 3만 명 이렇게 지금 1대1 대면 첨삭이 원칙은 당장은 그렇게 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합니다. 줌인데 대면 첨삭과 효과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저한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화면에 띄워놓고 직접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이겠죠. 모니터에서 전자펜으로 첨삭을 해드리고 끝나면은 바로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인강 수강생은 물론 인터넷 첨삭이겠죠. 그 서면 첨삭 형식인데 현장 첨삭과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독서 과제가 있습니다. 사설 정리하기. 제 수업 중 하나죠. 그리고 한 과정당 책 한 권씩 진도가 나갑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부담은 되겠죠. 부담은 되겠지만 독서라는 것이 독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첨삭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데, 이게 제가 실제 첨삭을 진행한 원노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거 필요 없죠. 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필기를 해가면서 이 화면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대면 첨삭과 같습니다.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 최대한 여러분이 대면 첨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끝나면 제가 캡처해서 그대로 학생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걸 파일로 저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점수도 기록해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첨삭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성적 처리, 우리가 현강 같은 경우는 제가 스쿨링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여러분 성적을 처리해 드리고, 인강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해 드립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은 첨삭은 여러분은 점검 받지만 저는 채점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정보가 여러분 공유돼야 되니까. 김해 편입에서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편입 논술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경찰대가 편입을 도입했죠. 무려 정원이 50명인데 그중에 대학생 해당하는 것은 25명. 시험 발표가 났죠. 시험 날짜 발표 났죠. 11월 12일. 거기 언어논리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 편입에서 연고대 편입 논술과 경찰대 언어 논리 수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쓰기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 아마 김해 편입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는 등등 이지 않을까,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물론 논술에서는 당연히 제가 압도적으로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전형에 대한 얘기인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논술 비중입니다. 1단계 통과할 때는 논술로만 통과한다. 최종 합격할 때도 연대는 150점 만점에 100점 3분의 2, 고대는 100점 만점에 60점. 퍼센트로 치면은 이제 연대는 67%고 고대는 60%인데 논술이 압도적이다. 조금 신경 쓸 것은 이제 2단계가 원래 서류와 면접이잖아요. 근데 면접이 자꾸 사라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2단계 점수에서 서류 면접 합쳤었는데 면접 사라졌으니까 간단하게 서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인데 고대가 그래요. 연대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가 발표를 안 하죠.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복원을 하고 있고요. 2022학년도도 제가 직접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고대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연대 문제는 과거에 회사에서 복원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일부 이제 복원 안 된 해차가 있었어요. 2018학년도 연대 사회논술 나머지 복원 다 됐어요. 그리고 첨삭 아주 디테일하죠. 1대1 맞춤형 1대1 개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합격 실적 다 아시겠지만 전부 김행 편입에서 편입 합격생은 뭐 거의 압도적이죠. 절반 이상이 항상 재수강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여러분이 뭐 고대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벽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는 그 1년 컬인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살짝 봐두세요. 여러분이 컬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뭘 빠뜨리고 왔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론편, 기본 유형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출인데 가급적 기출은 이제 고대 기출 먼저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이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근데 이게 2달씩이에요. 이거면 6개월 걸려요. 시간이 없을 때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9월달쯤 공부 시작하거나 하면은 이제 시간 부족할 수 있죠. 그때는 2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9월달에 원래는 정상지로 갔을 때는 하프 실전, 이게 9월달에 가고 풀셋 실전은 11월달부터 이제 진짜 시험 같은 연습해보자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이거는 직전 파일.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왜? 고려대 때문에.
고려대가 자기소개서가 접수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대 기출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전체 지금 제가 16개를 모아놨어요. 왼쪽이 편입 기출입니다. 8개. 오른쪽이 수시 기출입니다. 현재 지금 제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코드를 만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여기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비싼 문제만 골라놨습니다. 연도가 좀 과거죠. 의외로 맞습니다. 고대 기출은 의외로 과거입니다. 수시가 진행된 것이 2017학년도까지 2017까지 중에 최근 건 오히려 자기 개념만 집중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보시다시피. 그래서 수시와 편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편입에 해당하는 수시 문제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고르지 마세요. 제가 고른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려있는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완성할 겁니다. 여기 성적표예요. 여러분이 실제 보는 성적표인데 각종 통계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죠. 성적은 제가 첨삭할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기 몇 점쯤 된다. 논리력이 얼만큼 되고 분야별로 얼마 된다 하는데 실제 또 다른 학생들끼리 여러분이 비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대 논제는 사회하고 인문이 조금 구분이 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번 요약형이고 2번은 설명평가인데 도표가 현재 고대 사회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문도 나온다라고 보고 준비하는 게 좋고요. 자기 내년도 고대 사회만 기출됐죠. 이거 2020학년도에 고대 인문과 사회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대 논술의 핵심은 일단 가운데 평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은 1400점 문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요약형 400점 비교도 나온 적 있거든요. 2018학년도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죠. 자기개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반개 조직을 평가가 거느리고 있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유형입니다. 결국 이론편을 갔을 때 유형편인데 색깔 많이 칠해진 쪽이 많이 출제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실제 논술 공부할 때는 객관화 시켜서 요 4가지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4가지 특징은 모든 논술문 된답니다. 논제 특징은 논제 표현 등등 공부하는 거 유행벌이죠. 답안 구조는 형식적, 그죠? 틀이고 분석 방법은 논리적인 틀이죠. 그 다음에 감점 사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는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 학생들 가장 많이 유형별로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유형별로 정리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답안이 있다면 이렇게 쓰고 공통 차이점인데 공통점은 또 이런 문장 그리고 또 차이점은 또 이렇게 가정이 나지 다정이 하는데 얘들이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실제 그 문제를 볼때 뭐 그냥 비교지만 답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유형별로 여러분이 일일이 저한테 이런 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평가형 우리가 고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평가. 약간 비교는 이제 연대에서 주로 많이 나왔고 이게 주장, 이유, 근거, 상설, 주, 이, 근상 제가 이렇게 두 문제다. 첫 번째 주장을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유를 쓰고 때문에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 상술, 구체적인 팩트를 활용합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사실은 기본 유형편을 다 했던 말들이죠. 근데 고대는 특히 이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겁니다. 이거는 한번 봐두세요. 이론편으로 그냥 4개 영역이죠. 요약 그죠. 그리고 분석 그리고 자기개념 자료해석 그리고 요약은 이제 요약 단수 우리가 고대 1번 문제 400자 여기 2가지죠. 비교도 마찬가지. 적용 분석이 2번 문제 평가 설명 쪽에 나오는 거 그리고 자기개념 아직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입장 선택형. 고대는 대안 제시보다 입장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은 이제 도표 해석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대 문제도 이론편을 공부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론편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실전 수준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가 기출문제 공부 핵심이죠. 오늘 여기서 OT 마치고 강의실에서 우리 또 고대 논술 같이 한번 씨름해 봅시다. 건강 잘 지키시고 수업 마치겠습니다.